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6% 빠져서 24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반등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12시 이후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장중에 다시 잠깐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거의 보합 수준,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팔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7월 달부터 외국인이 거의 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안 좋긴 한데, 미국 증시는 좋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미국 증시, 반장이었는데요. 오전에만 이제 장이 열렸었는데,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랑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다우가 보면 45,070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S&P는 6,040대까지 가면서,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입니다. 19,300대 정도거든요. 사상 최고치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스닥도 지금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이렇게 골고루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시면 금요일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은 엔비디아랑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3.7% 오르면서 345달러까지 가면서 최근 들어 고점이 거의 한 360달러 정도였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는 410달러대라서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가장 강한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 테슬라가 거의 200달러대에서 움직였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50달러 거의 고점이 그런데요. 거기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반등도 잘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그 변동성은 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애플이나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 전망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게 보는 데는 엔비디아 거의 200달러 이상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들의 주문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혹시 좀 감소하거나 이러면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차기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도 또 증시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4.2% 정도라서 이것도 거의 트럼프 때 이제 약간 발작을 일으키면서 4.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4.2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그래도 좀 채권 금리가 증시를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참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 통과가 돼야지 조금 그 상승 모멘텀이 생길 거로 보이고요. 사실 상법 개정이 돼도 그게 이제 첫걸음이라서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또 구체적인 이런 조항들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 상속세 인하도 그렇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아직까지 뭐 하나도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네. 뭐 당장 뭔가 어쨌든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아마 외국인들은 좀 돌아올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시 정도에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를 많이 갔었죠. 이게 아무래도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우리 증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은 자본시장법의 문제가 뭐냐면 그 총론이 없어요. 네, 일단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법 개정 자체는 그 조문 자체가 총론적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작한다는 이런 첫걸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주주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죠. 그게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일단은 자본시장법으로 그런 것들이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거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내용을 보면 지금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 공모 물적 분할을 한 후에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할 때 20%를 우성 배정할 수 있는 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정부는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적 분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안 되죠. 네, 이렇게 중복 상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이 물적 분할하고서 이 자회사를 동시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계속 하고, 그 대신에 뭐 20%뭐 우선 배정해 줄 거니까, 뭐 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나 이런 여당이죠. 여당의 이런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사실 이제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사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지금 뭐 이런 식이다라고 보면 네, 아무래도 뭐 민주당에서 거의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자들과 이렇게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상법 개정이 꼭 되도록, 이렇게 좀, 네,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주식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1%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0.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계속 팔다 보니까 이 하락 추세를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자사주 매입 10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각이 지금 3조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도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7조도 소각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지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주가가 더 빠지면 좀 다시 또 내놓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좀 특이한 종목들 보시면 고려아연이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지금 보면 경영권 분쟁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좀 주가는 이렇게 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참 이게 뭐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근데 최윤범 회장이 너무 잘못한 게 많기는 해요. 네, 뭐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다시 뭐 유증을 한다고 했다가 뭐 굉장히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신뢰를 잃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가 잘할 거라고 또 생각은 안 되기는 하는데 정말 뭐 누가 더 나쁘냐 뭐 지금 그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금 괜찮은 그래도 섹터가
좀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1.4% 빠지긴 했는데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 좀 계속 강세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 이렇게 오르면서 카카오 굉장히 주식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1%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좀 엇갈렸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6% 올랐지만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싸기는 쌉니다.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PBR 기준으로 0.8배, 지금 코스피가 0.8배대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말이 안 되게 싸긴 한데 결국에는 이 신뢰를 잃어버린 증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찾아야지 제대로 이제 가격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OECD 평균이 3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PBR 기준으로. 우리가 0.8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코스피가 뭐 7천에서 한 10,000포인트 정도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주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무언가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네, 우리 증시가 독자적인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뭐 좀 진행이 개선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증시가 계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